먼저 학교를 어떻게 고르는지, 그다음 영어 시험 등등등 해갖고 이제 전반적인 입학 과정부터 입학한 후 진로 선택까지 크게 한번 볼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유학을 오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다른 학교 지원하더라도 다른 학교도 이런 느낌으로 하는구나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렴한 학교를 고르는 방법은 저희가 아는 아주 유명한 학교들은 비쌉니다. 일단 MIT, 하버드 이런 데는 비싸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학교, 잘 못 들어보는 학교를 고르시는 게 저렴하고, 원하시는 주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주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로 와서 장학금을 $4,000 이상, 아니면 일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4,000 이상을 연봉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내는 금액이 외국인 등록금을 내는 게 아니고 내국인 등록금입니다. 외국인 등록금은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가 비싸요. 근데 내국인은 훨씬 싸죠.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원하시는 학교를 검색하셨으면은 구글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학교 정보가 뜨거든요. 그 학부 등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등록금이나 비거주자 등록금이 있는데 이렇게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구글이 훨씬 나아요. 미국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코스트, 그러니까 텍사스 시민 평균 등록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학기에 내는 금액이에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텍사스 시민 평균 등록금. 그 다음에 졸업률과 입학률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는 원하진 않는다, 나는 최대한 저렴한 금액에 가서 이제 취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게 난 목적이다, 아니면 나는 미국에 거주하는 게 목적이다 하면은 이런 학교들을 고르는 게 훨씬 낫죠. 입학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나는 엄청난 꿈을 펼치겠다, 큰 데를 가겠다, 아주 넓은 인맥을 쌓고 해보겠다, 그러면은 저기 이름 있는 학교로 알아보시는 게 훨씬 낫겠죠. 학교마다 장학금을 주는 양이 다 달라서 그 부분은 이제 구글 검색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UTRGV 같은 경우는 좀 장학금을 많이 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오스틴 같은 경우는, 여기 UT 텍사스 시스템인데 이제 똑같이 $3,000를 줘도 이제 이 동네에서 $3,000면은 거의 등록금이 맞먹잖아요. $5,000니까 등록금이 $5,000니까 $3,000 주면은 맞먹는데, 저희 오스틴은 $10,000 정도가 나와요, 등록금이. 그래서 $3,000를 줘도 뭐 마이너스 해봤자 한 $7,000은 남잖아요. $7,000은 선생님 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크게 막 느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장학금이. 예를 들면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13,000가 나오잖아요. 졸업률은 굉장히 높은데 입학률이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입학률 10%예요. 1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입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신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엄청난 명성을 갖고서, 졸업은 뭐 선생님께 열심히 하셔서 하셔야겠지만 졸업을 하면 엄청나게 탄탄하게 걸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등록금을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제 거기 거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이게 돈을 내는 만큼 무조건 돌아오는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잘 계산을 해보시고,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구글에다가 이렇게 인터내셔널 마스터 어플리케이션 리퀘어먼트로 치시면은 이제 절차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할지. 근데 이 절차는 다 읽어보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이제 이곳에서는 스텝 4 Submit Official English Exam Score 쪽에서는 토플이랑 IELTS, 듀오링고. 근데 저는 듀오링고부터 주는 거 있다면 무조건 듀오링고. 왜냐 이거는 온라인 시험이거든요. IELTS나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 시험이고 훨씬 쉬워요, 듀오링고는. 그래서 듀오링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듀오링고 저기 잉글리시 테스트 듀오링고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사인업을 해주셔야 돼요. 가입을. 구글 아이디 하신 걸 추천해드리고요, 안 까먹게. 연습 시험 보기로 보시면은 이제 어떤 문제 형식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내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유료 시험으로 돈을 내고 $50을 내주면 돼. 6만 원 정도 내고서 이제 보시면은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제 경험상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지, 그냥 말을 할 때 지금 한국말 하듯이, 그러니까 뭐 단어를 몰라도 되고 문법이 다 맞아도 돼요. 그냥 끊이지 않고 말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GR이랑 GMAT이라는 대학 이 둘 중 하나를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다음에 확실한 거는 저희 그라듀에이트 콜리지 쪽으로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더 정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입학 만약에 이제 그런 서류 영어 성적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학교 이름 쓰고 graduate apply를 누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뜹니다. 저는 제 학교가 UTI집을 쓸게요. 그러면은 여기 타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요 타입에서 요 노란색 버튼 요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캠퍼스 베이스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돼요. 만약 온라인으로 하시면 이 비자가 안 나옵니다. 여기 미국에 올 수 있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캠퍼스 베이스로 하셔야지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본인에 맞는 학과들을 막 선택을 하고 인터내셔널, 저희는 인터내셔널이니까 인터내셔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 텀에 대해서 이제 학기를 어떻게 선택했는지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학교 이름을 쓰고 스케줄을 쓰면은 학교의 스케줄이 나옵니다. 저희 거를 보면은 이제 스프링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이제 October 30, 2024, 그러니까 2024년 1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레지던트 스타트가 있잖아요, 비긴이. 그럼 이분은 이제 여기서 October 30부터 저기 신청을 할 수 있고 페이먼트 끝, 그러니까 마감은 1월 10일 정도. 그 다음에 학기 시작은 1월 16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낫겠죠. 저는 이제 6개월 정도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자가 또 나와야 되니까. 저희 미 대사관도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만드셨으면 어플라이 누르시면 아이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아마 다른 학교도 비슷할 거예요. 아이디를 만드시는데 굉장히 쉬운 거나 아니면은 잊지 않는 걸로 꼭 해주세요.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절차에 맞춰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시티즌십은 저희가 이제 미국인인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노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제 뭐 파일을 넣는 게 나와요. 근데 파일은 본인이 준비하셨던 거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영어 성적 아니면 포트폴리오 막 이런 거 다 넣으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성적표 넣는 게 있어요. 한국 성적표, 졸업을 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 성적이 제가 보기에 4.5 만점으로 3.3? 3.4가 안 나오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미국이 4.0 기준으로 보통은 3.0 성적을 원하거든요. 4.0 만점일 때. 그럼 한국 성적으로 따졌을 때 3.3에 3.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고 저기 학교 측에다가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은, 왜냐면 이제 점수 환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그건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다 꼭 연락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제가 파일을 올렸는데 이건 인정 안 되고 학교 측에서 정식으로 주는 메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돈 한 2,000원인가 주고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한국 학교 사무실 전화를 하시면 그쪽에서 이제 메일을 보낼 수 있거든요. 미국 대학교로 제 성적표를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 넣으신 다음에 무조건 미국 학교에다가 연락을 하셔야 돼요. 미국은 절대로 이제 선생님이 잘못하든 잘했든 뭐라든 다시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선생님 확인을 안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레터를 이제 좀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제가 잘 쓴 건 아니고 처음 쓴 거라 이런 식으로 한 장에 할 수 있게끔 나는 이런 걸 했고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이력서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짧게 한 장이 나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컴퓨터를 갈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디 서빙을 했어. 근데 이런 거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련이 있는 것만, 내 학과랑 거기서 나랑 관련이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기 졸업을 할 때는 졸업 시험이 있고 아니면 논문을 하나 쓰고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졸업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는 3개를 봐요. 3개를 보고 이게 논문은 그냥 논문 2년 동안 논문 하나 쓰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논문을 쓰시게 되면은 이제 한국 교수님이 보통은 계세요. 보통은 어딜 가든 있는데 한국 교수님과 연락을 해갖고 교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은
그쪽 연구실에서 또 연구도 하고, 그리고 미국 연구실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너 이거 해라라고 이렇게 압박을 주진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뭐 연구실마다 다르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한국 교수님과 이제 얘기를 해보고 면담을 해보고 정확히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졸업 시험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학과 사무실이나 이제 이쪽에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낫겠죠. 아무래도 한국 교수님께서는 연관이 없으니까 저희랑. 만약 졸업 시험으로 하신다면. 근데 저는 같은 경우 만약 미국에 거주를 하실 거면은, 아니 미국 회사를 가실 거면 연구실에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했던 경력들은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백그라운드 체크, 그러니까 배경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에 와서 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럼 난 이 연구를 했어. 내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이런 그런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약 애플로 가고 싶어요. 그럼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연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다가 이 학생 이런 일을 했냐? 그럼 물론 했다고 하실 수 있죠. 당연히 했으니까. 근데 한국이면은 이게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도 참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웬만하면 미국에서 좀 경력을 쌓는 게 좋다. 사회로 나가기 시작 전에. 그다음에 다 일이 진행이 되셨으면은 미국 대사관을 가셔야 돼요. 저희가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대사관이 광화문에 있는데 광화문에 가시면 되는데, 예약할 때 이게 그냥 계속 눌러보면은 가끔 비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변경도 하고 취소도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 절대로 내가 미국에 살고 싶어요, 난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난 돌아올 거예요 라고 하셔야 비자를 끊어줍니다 라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예약은 이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미국 IP랑 한국 IP 금액이 달라요. 근데 미국이 좀 싼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낮과 밤 가격이 다르고 요일에 따라 다른데 저는 수요일이나 화요일 이때 어적적할 때가 제일 싼 것 같고 새벽이 제일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이런 걸 하시고, 그다음 집이죠. 뭐 집은 이제 구글에다가 nearby rent house 써서 이제 이렇게 사이트가 뜨거든요. 그런 거 해갖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숙사가 있어요. 학교마다 이제 기숙사 들어가셔도 되고. 근데 이제 대학교 고르실 때 또 집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도시 캘리포니아나 이제 오스틴 같은 뉴욕이나 이런 데는 집값이 비싸서 그런 것도 저희 본인 저기 대학교 계획표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비행기로 오면은 한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한 15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럼 야간일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낮보다는 야간이 조금 더 택시나 이런 게 잡기 힘들기 때문에 웬만해서 우버를 좀 설치해서 오시면 좋고요. 그다음 만약에 한국인 거 연락이 되면 무조건 연락해 주시고, 만약 근처로 오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요. 저 유태아 집 쪽으로 오시면.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만약에 이제 학교에 다 됐어요. 와, 다 됐다. 그러면 아이디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여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창을 볼 수 있어요. 아마 다른 학교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 어시스트를 들어가셔서 마이 파이낸셜을 들어가신 다음에 온라인 스튜던트 B를 누르시면 등록금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1481에다가 472달러를 추가로 해갖고 5,000달러 정도 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TA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할인을 받아서 5,000달러를 냈고, 만약에 제가 TA를 안 했으면 10,000달러를 좀 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TA 월급은 2023년 기준으로는 1,400달러를 받았어요. 주 50시간인데 제 경험으로는 20시간보다는 적게 일하는 거예요, 확실히. 근데 또 어떤 분은 여기 오실 때 스쿨러십 오피스나 아니면 그라듀에이트 오피스 이렇게 연결해 갖고 리서칭 어시스턴트 1년, TA 1년 해갖고, 그러니까 연구 보조 1년, 수업 보조 1년 이렇게 해갖고 계약을 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만약 이게 되면은 정말 최고고, 연구 보조를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자금 여유가 되면은 교수님께서 연구 보조로 아마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기 장학금으로 수업 보조 안 하고. 그다음 입학을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딘 스콜러십이나 이런 식으로 입학
장학금이 있어요. 무조건 웬만해서는 있어요. $1,000 정도는 줘요, 웬만해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스콜러십 오피스 확인해 보시고 받아가서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 본인 부담스러워 막 이번 달에 한 번에 다 못 낼 것 같아, 그러면 다달이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스톨 페이먼트 듀라고 있는데 거기 옵션에 있어요. 거기 가셔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미국에 오셨으면은 페이먼트 오피스를 직접 가셔서 지불하셔도 돼요.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은행 계좌는 보통 학교 앞에 체이스다 뭐 여러 은행이 있는데 저는 체이스를 추천드려요. 거기 $500만 넣어두면은 수수료가 따로 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카드를 만들면 수수료가 나가요.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을 넣어주면 수수료가 안 나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하면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는 체이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은행은 무조건 오픈부터 예약을 잡고 가셔야 돼요. 이게 인터넷에 예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 가셔서 예약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게 진짜 중요한데 졸업 확인을 해야 돼. 졸업 과목 확인을. 그래서 이거는 대학원 담당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께 가셔서 저 졸업 담당 안내 서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 요런 걸 주거든요. 그러면 요거 맞춰갖고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수강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원은 막 수강 신청 빨리 안 해도 되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제 인기 있는 거는 빨리 끝나죠. 근데 아까처럼 어시스턴트 들어가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레지스터가 떠요. 그럼 요걸로 들어가셔서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A나 근로 같은 알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증을 받으면은 학과 사무실에 물어보면은 이제 웬만하면 해줄 수도 있고 웬만하면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만약 학교가 이제 박사 과정이 많다 그러면은 자리가 없으니까 안 해줄 거고, 이제 저는 박사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해줬고 충분히. 근데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UTI 잡이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학교 직업이 잡들이 있어, 오피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시고. 그다음 물건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이제 월마트나 이런 마트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이제 아마존 같은 데 가시고, 전자제품은 여기 사이트 인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졸업 후 진로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스템 계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지니어, 컴퓨터, 비즈니스 등등등 이게 검색하셔도 나와요. 어떤 항목인지가, 수학과 이런 거. 그런 거는 3년의 OPT 비자를 줘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졸업을 하고. 근데 이 계열이 아니면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템 계열 학생들이 오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하든 저희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런 게 받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 노동자 입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력이 좀 더 좋아야 되고, 다른 미국인들보다. 그다음에 컴퓨터 직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듣기로는 $80,000, 그러니까 약 1억은 받고 그다음 그 이상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 가면 더 받고. 그다음 만약 여기서 5년 동안 3년은 비자로 주잖아요. 무조건 취업할 수 있게끔 3년 일하고 또 5년 이상 일을 하게, 2년 더 일을 하게 되면 5년이니까. 그래서 잘 버텨서 5년 이상을 일을 하면은, 여기 멕시코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안 나왔는데 주변 회사에서 가가지고 잘 버텨서 5년 이상 일을 하세요. 다들 일을 하신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서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현지에 있는 변호사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인 변호사가 있으면 제일 좋고, 그걸 변호사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 쪽은 굉장히 자기가 많아서 한국인이라서 저희가, 그래서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지금 현재 오스틴에도 반도체 회사를 짓고 있잖아요, 삼성이.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취직하시면 굉장히 유리하실 거고, 아니면 LG도 은근히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그게 싫으시면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회사 본인이 준비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 학교 어플리케이션에 핸드쉐이크라는 이제 이게 있어요. 거기에 본인이 인포메이션 정보를 넣으면 이제 이렇게 취직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인턴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본인한테 컨택도 해요. 그다음 구글 커리어를 쓰셔도 되고요. 구글 커리어를 가시면 구글 인턴십도 있고, 아니면 그 관련된 이제 일을 또 지원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인디드 사이트도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 학교 메일에서도 와요. 있으면은 이제 학교 메일에서 뭐 너 테슬라 인턴십 할래? 라고 이렇게 오면은 또 그쪽에서 연결하셔도 되고. 학교에 만약에 계속 계실 거면은 박사과정을 가셔도 되고요. 박사과정 가시게 되면은 제가 듣기로는 초반에는 큰 돈은 못 벌죠. 당연히
당연히 큰 돈 못 벌고 이제 연구 집중하면서 이제 논문 조금 좀 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금은 다 줘요. 집값이나 밥값이면 다 주고. 근데 그 기간 동안 돈 모으기 좀 힘들다고 들었고요. 한 1년, 2년? 그다음 1, 2년 있다가는 저희가 뭐 수업 보조를 하든 아니면은 뭐 강사를 하든 이런 걸 뛰셔서 돈을 더 많이 버셔도 되고, 아니면은 교수님이 돈이 있으시면 지원금이 교수님이 지원금 받아서 이제 사셔도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기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교수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초중고 선생도 저는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 말고 시골 쪽에는 사람이 필요한데 오지 않는, 그러니까 선생이 필요한데 오지 않는 선생이 없어서 외국인 선생을 뽑는다고는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본인 관심 있으시면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레벨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웬만한 회사들 어떻게 들어갔고 그 몇 년 차고 이제 얼마 연봉을 받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회사를 이직하실 때도 리빙 프라이스를 이렇게 검색하셔서 그 지역에 얼마 정도의 돈 렌트 하우스 비를 내는지를 좀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가 끝이고요.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여기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